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정세윤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는데요. 사회적으로 아름다운 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미용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성형수술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짧은 필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필러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리프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얼굴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김나희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저희가 필러와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필러란 무엇일까요? 네, 필러는 우리말로는 충전물이나 채움제로 해석이 됩니다. 연조직 확대라든지 미용 쪽으로 부피가 증강될 필요가 있는 부위에 주입되어서 연조직 확대를 위해 쓰이는 많은 물질을 뜻합니다. 본인의 자가지방에서 추출한 그런 자가지방도 넓은 의미에서는 필러에 속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필러와 자가지방은 조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때 유행했었던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그런 물질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필러에 속하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선풍기 아줌마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발표된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안 좋은 물질을 사용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파라핀 같은 오일류를 피부에 주입하고 나서 그것이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생기게 되는 이물 유가종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또 주사한 물질이 이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외국에서는 1900년대 초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그 후로도 훨씬 더 나중에 1990년대 말까지도 사용이 되었던 적이 있는데 주로 비의료인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되었기 때문에요. 현재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필러에 대한 접근성도 조금 더 향상된 것 같고요. 인식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의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날은 필러 없이는 이러한 항노화 시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필러의 수준이 높아지고 시술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흔히 녹일 수 있는 필러라고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HA 필러의 등장으로 인해서 필러 시술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 세균이 만드는 것을 정제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국내에서도 우수한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필러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필러를 시술 받으시는 사례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 양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선택 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활용품을 구입을 할 때도 종종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물며 이런 필러는 사람의 피부에 주입이 되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에서 2년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검증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시술자나 우리 환자분을 위해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검증된 안전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보다는 항상 우위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필러의 경우에는 시판되고 나서 적어도 1, 2년 정도는 지나야지만 다양한 부작용 사례들이 하나 둘씩 보고가 되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마케팅 전략으로 단순히 필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추후에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안전한 필러란 어떤 필러를 뜻하는 걸까요? 네, 무엇보다 안전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요, 일정 시간 동안 원하는 효과를 발휘하다가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분해가 돼야만 합니다.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필러의 주 성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유가종 발생률도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이런 점들이 어려우시다면 믿을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의원에 내원하셔서 상의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죠. 또 FDA 승인을 받은 필러라면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또 필요시에 제거를 원한다면 제거가 쉬운 필러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려할 점은요. 시술받는 곳이 안전한 수술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진은 해부학적으로 잘 숙련이 되어 있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맞는지 신중하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했던 점이 보통 우리가 한번 시술을 받을 때 오래 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따르면 오래 가는 것보다
한번 받고 잘 분해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한 번의 시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되기를 바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것은 만에 안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그 부작용 또한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오래가는 필러를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히알루론산 필러의 평균 유지 기간이 1년 정도인데 1년이 지나고 나서 100%가 다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는 볼륨이 남아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족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1년 정도의 간격으로 시술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세 차례 정도 반복해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볼륨이 남아서 조금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필러가 주입되면서 주변에 있는 세포 외 기질을 함께 재생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반복 시술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더 효과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너무 오래가는 필러를 선택을 하기보다는 1, 2년 정도 원하는 효과를 유지하다가 네. 필요하게 되면 다시 시술을 받으시는 것이 사실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중에 또 히알루론산 필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통 여자분들이라면 히알루론산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화장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히알루론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히알루론산은 원래 인체에 존재하는 그러한 성분입니다. 인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든 조직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인체의 경우에는 관절 내 활액이라든지 유리체, 그리고 피부의 진피층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 60kg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2g 정도의 히알루론산이 인체에 존재하고요. 약 7g 정도가 피부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의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HA 고분자 물질은 물분자와 수소결합을 쉽게 형성하는 친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부피의 1000배만큼의 물을 조직 안에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HA 필러를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의 수분감과 볼륨감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조직 내 수분 함량을 높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네. 영양소나 염류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알루론산이 건강하고 젊은 상태에서는 풍부하게 존재하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염증이 발생한 조직에서는 분자량이 줄어든다든지 전체적인 양이 많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좀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인다든지 주름이 깊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노화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히알루론산으로 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필러 주사를 맞게 되시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필러라고 하더라도 그 종류가 또 다양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히알루론산 성분은 단일 성분만을 주사를 하게 되면 이게 체내에서 며칠 만에 분해되어서 흡수되어 사라져버리게 되거든요. 네. 따라서 원하는 효과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입한 고분자 물질이 덜 깨지고 덜 흡수되게끔 이러한 고분자 형태를 약간 실타래처럼 꼬아 놓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가교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고분자와 고분자 물질 사이에 화학적인 결합을 놓는 그러한 가교 반응을 통해서 이러한 필러의 지속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교 반응으로서 쓰일 수 있는 물질이 가교제라고 하는 것인데 네. 주로 디비닐설폰이라든지 아니면 BDDE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가교제가 많아지게 되면요, 계래 강도가 증가되게 되고 외력에 대한 변형률이 감소가 되고 또 생체 내 지속성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물질로 이것이 인식이 됨으로 인해서 이물 유가종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러의 가교 기술은요, 필러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에 따라서 계래 강도라든지 생체 내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의해서 필러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다른 필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네, 이러한 히알루론산 필러는 다른 제품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원래 히알루론산 자체가 피부에 존재하는 성분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HA 필러를 녹일 수 있는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하는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그러한 성분의 주사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녹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술자나 환자 모두에게 굉장히 안정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필러를 주입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이 해독제를 이용해서 녹여낼 수 있는 걸까요? HA 필러를 녹이는 주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시술 후에 혈관 폐색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필러를 제거할 목적으로 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염증성 혹은 비염증성 결절이 생겼을 때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무 과하게 많은 양이 주입이 되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너무 표층에 주입이 되었다거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히알루로니다제는 산성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요. 주사를 맞을 때 꽤 통증이 있는 편입니다. 주입된 후에 곧바로 필러와 반응을 시작해서 녹이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녹을 때까지는 약 12시간에서 24시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녹이는 주사가 만능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녹일 수 있다고 해서 어디든 마음 놓고 시술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교정이 필요한 곳에는 약간의 수정을 하는 목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지만요. 쉽게 시술을 계획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인다고 해서 이것을 시술 전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또한 HA 필러라고 할지라도 혈관내 폐색이라든지 색전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히알루로니다제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후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지 남용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자, 그렇다면 히알루론산 외에 다른 필러의 종류도 궁금한데요. 필러의 종류가 다양하죠? 네, 필러는 크게 히알루론산인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히알루론산 필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먼저 비히알루론산 자연 성분의 필러로서 콜라겐이 있습니다. 이런 콜라겐은 유지 기간이 짧고 면역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는 미용적인 목적으로는 콜라겐 자체를 피부에 주입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뼈나 치아에 구성 성분인 미네랄의 성분인 그러한 인산칼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칼슘 필러라고 불리는 그러한 필러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볼륨 부여와 리프팅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안정성과 칼슘 필러의 장점만을 혼합해서 이렇게 출시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생체 적합성 합성 폴리머 성분인 PLA를 주성분으로 하는 필러도 있죠. 네. 젖산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고분자 물질이지만 생체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강력한 진피 재생인자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필러입니다. 체내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게 되고요. 시술 부위의 볼륨을 키운다든지 주름을 완화해주고 시술 효과가 2년에서 3년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자연 성분 합성 고분자에 속하는 또 필러군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PMMA와 PAAG 성분 필러인데요. 이것 둘은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10년 정도 유지가 되는 반영구 필러에 속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봉합사 등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의학용 고분자 물질 PCL 성분을 함유해서 즉각적인 볼륨을 형성해주고 동시에 체내 콜라겐 형성을 도와서 4세대 필러라고 불리는 PCL 성분은 체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신체 부담이 적고 탄력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볼륨이라든지 탄력을 모두 원하는 이러한 고객층에게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히알루론산 필러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약 2년 정도로 조금 길게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네. 시술 시에 조금 더 정교한 형태로 주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주입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것을 제거를 원할 때 조금 쉽게 제거가 조금 힘든 편입니다. 물론 시술 부위를 진정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까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필러의 종류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그렇다면 필러를 우리가 시술 받을 때 어디에 시술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시술을 받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먼저 가장 표준적인 적응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선호되는 분야인 주름 치료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 주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마라든지 미간, 눈가 부분에 보툴리눔 독소와 병합요법으로 사용이 된다든지 혹은 필러 시술 자체만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흉터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네. 필러는 액체의 성질인 점성과 고체의 성질인 탐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드름 흉터라든지 수두 자국이라든지 손톱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한 앞몰 흉터라든지 아니면 위축된 그런 모든 병터에 좀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모든 흉터는 아니고요. 여드름 흉터 중에서도 부드럽고 조금 평평하고 완만한 동그란 모양의 그런 흉터에 효과가 좋고요. 화상 후의 흉터라든지 아니면 봉합 후에 그런 발생한 흉터에 대해서는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점차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분야로 윤곽술을 줄 수가 있죠.
서구에서는 HIV 치료 후에 안면 지방 위축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필러로 많이 교정을 해왔었거든요. 네. 오늘날에는 이마부터 턱 끝까지 사실 어떤 부위든 확대를 원하는 부위에 시술을 할 수 있고 아주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뿐만 아니라 가슴 확대술이라든지 아니면 비뇨기과적으로도 시도가 되고는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수십에서 수백 cc 정도의 필러를 한꺼번에 어떤 일정 부위에 무리하게 조금 집어넣는 그러한 시술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필러라고 할지라도 피부 괴사나 만성염증, 육아종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사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들은 멍이 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필러 시술 후에 멍은 들지 않는 건가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멍이 들 수 있지만 멍을 덜 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캐뉼라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바늘은 이렇게 끝이 예리하고 날카로운 반면에 캐뉼라는 끝이 뭉툭하게 생겨 있습니다. 바늘은 섬세한 주입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혈관을 뚫거나 손상시킴으로 인해서 멍이라든지 부종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주입된 그런 필러가 혈관을 막음으로 인해서 색전증이라든지 주사 부위 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늘과는 다르게 이렇게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쓰게 되면요. 필러가 혈관 내 주입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멍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술 부위든 일회용 캐뉼라를 사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시술하게 되면 멍은 90% 이상에서 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시술이나 수술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러 시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필러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 1에서 2주 이내에 생기게 되는 이러한 초기 부작용과 네. 그 후에 생기는 후기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초기 부작용은 다시 비혈관성 부작용과 혈관이 막혀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혈관성 부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혈관성 부작용은 부종이나 홍반, 멍, 통증, 가려움이나 주입 부위가 푸르게 보이는 틴들 현상 등이 있는데요. 네. 비교적 경미하고 그 치료도 간단한 편입니다. 혈관성 부작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주사 부위에 피부가 괴사된다든지 네. 필러 성분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색전증, 특히 망막 동맥을 막은 경우에 발생하는 그런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실명 등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망막학회 조사 통계를 보면 실명을 유발했던 필러 시술 부위는 미간, 팔자주름, 코 부위 순이었습니다. 네. 후기 부작용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이물 육아종이고요. 시술 후 6에서 24개월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외에도 감염이라든지 만성염증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작용이 생길 때 이러한 부작용은 왜 생기는 것일까도 참 궁금하거든요. 필러 시술의 부작용은 환자, 제품, 시술자 측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 모두 중요하고요. 어느 한 가지 요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자 측면에서는 각 개인의 혈관 특성이라든지 해당 부위에 시술을 받았던 그런 필러 시술의 과거력과 수술 과거력이 중요합니다. 제품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필러의 주 성분이라든지 가교제의 종류 그리고 가교제의 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 선택을 잘 해야 하고요. 또 시술자 측면에서는 안면 해부학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고 네. 또 부작용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그런 해결 방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서 최대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부작용을 줄이고 안전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좀 시술 후에 주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일까요? 필러 시술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당일에는 찜질방, 목욕, 사우나 등은 삼가시고요. 시술 전후 2, 3일간은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모양을 잡기 위해서 자가로 인위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은 필러의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의료진의 어떤 별다른 지시가 없다면 시술 부위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 특히 코 융비술을 시술을 받으셨다 하는 경우에는 2주 동안은 안경 착용이라든지 선글라스 착용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페이셜 마사지를 받으신다든지 다른 시술을 받으실 때도 필러 시술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추가적인 필러 시술을 만약 다른 병원에서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시술 받으셨던 그런 시술 부위와 그때 사용했던 필러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나중에 재시술을 받을 때 그 이전에 받았던 필러가 어떤 종류인지를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재시술을 받을 때 필러 종류를 바꾼다든지 필러를 좀 섞어서 시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필러의 성분과 새로운 필러 간의 화학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동일한 부위에는 이전에 주입했던 필러와 같은 필러를 주입을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원칙입니다. 하지만 같은 히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라고 한다면 주입층을 조금 달리해서 주입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필러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가지방 이식술과 필러,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자가지방 이식술과 필러 시술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시행 과정이라든지 적응증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가지방 이식술은 본인의 지방이 많은 그런 아랫배 부위라든지 허벅지 뒷부분에서 지방세포를 추출을 해서 이것을 원심 분리해서 정제하여 얻은 그런 지방세포를 안면부에 이식을 하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필러 시술과 비교할 때 이렇게 지방을 추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보다 더 침습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필러는 상품화된 제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 이식은 얼굴 전체 윤곽을 교정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많은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시술 부위가 만약에 한두 곳 정도라고 한다면 필러 시술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이식은 주입 후에 피부에 생착이 잘 되면 이게 볼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이 돼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또 지방세포의 줄기세포 성분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방이 생착이 될 것이냐, 이것이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착되는 비율을 조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약간 원하는 양보다 조금 넉넉하게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시술 직후에는 조금 팽팽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이것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식과 필러 시술은 특정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기보다는요, 시술할 부위와 또 필요한 양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자면 다크서클에는 지방이식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코 융비술이라든지 흉터 치료에는 필러가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더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각각 있기 때문에요.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한 양과 필요한 부위에 따라서 각각 시술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그렇다면 또 다른 시술인 실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실리프팅은 절개를 하지 않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그러한 녹는실의 장력을 이용을 해서 얼굴의 처짐을 개선하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팔자주름의 원인이 볼륨이 빠지는 것은 필러로 교정을 할 수 있지만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살이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더 깊어지는 주름은 실리프팅을 같이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주름뿐만 아니라 볼살이 늘어진다든지 턱살이 늘어진다든지 하는 그러한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될 때요. 네. 안면 윤곽의 개선을 위해서 실리프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주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러 시술은 항노화 치료를 위한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인 시술입니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신중한 선택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스를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필러나 자가지방 이식, 그리고 실리프팅을 통해서 처지는 윤곽이나 주름을 교정하고 감소된 볼륨을 교정함으로써 더 아름답고 젊고 건강한 피부를 갖게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러의 선택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밝은 얼굴 피부과 김나희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용적인 이유로 필러나 실리프팅 시술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편한 시술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신중한 선택을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언제나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정세윤이었습니다.